자, 그러니까 어제 했던 그때 했던 이거죠. 이거는 이 길찾기 문제는 1111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곱의 법칙만 하지도 않고 합의 법칙만 하지도 않는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을 같이 써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유식하게 좀 내가 좀 설명을 하자면요. 곱의 법칙을 합의 법칙을 한번 나볼게요. 합의 법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적인 경우에서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 뭐지? 그 내가 짬뽕집을 갔는데 면이 세 종류가 있고 밥이 두 종류가 있어, 맞지? 그럼 면 또는 밥을 먹는다 했잖아. 그럼 뭐 면만 먹어도 되고 밥만 먹어도 되잖아. 이런 걸 비대칭이라 해요. 근데 곱의 법칙은 뭐냐면 대칭인 게 이게 뭐냐면 면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고. 그럼 면 하나당 밥을 몇 개씩 선택할 수 있어? 면 세 개가 밥이 두 개가 있다 했잖아. 그럼 면 하나당 밥을 몇 개씩 선택할 수 있어? 두 개. 그러니까 짜장면에 선택했을 때 두 개, 짬뽕 선택했을 때 두 개, 울면 선택했을 때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대칭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요게 쌤이 너무 고급스러운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A에서 출발해서 G에 도착한다 했잖아요. 그럼 A에서 B로 갈 수 있고 D로 갈 수 있고 E로도 갈 수 있잖아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맞지? 그때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B로 갔어요. 맞지? 그럼 간 길은 다시 못 가니까 B에서 F로 갈 수도 있고 G로도 갈 수, C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지훈이가 D로 갔어요. 알겠어요? 그럼 D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E로 갔어요. E로 가도 갈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이런 게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두 가지가 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B에서 왔어.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갔다 치자. 그럼 일단 여기 갔다 치자. 지훈이가 여기 왔다 치자. 알겠지? 그럼 여기서 G로 바로 가면 끝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G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가 대칭이야, 대칭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뭐야? 각각이 한 가지씩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근데 여기가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얘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런 걸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쌤이 아까 그때 했던 개념에서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은 정말 쉬워요. 그럼 합의 법칙은 뭐야? 비대칭인 경우에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다? 더한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고 그거는 결국 뭐야? 더한다. 적어놓으세요. 요 자리. 그때는 합의 법칙이고 더한다. 서로가 뭐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뭐 길게 두 번 하는 거 어머님 안 싫어하시는 거 맞죠?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 일일이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제가 다니는 애들도 너무 많고 전화 통화 한 번 해버리면 또 어머님들이 말씀이 많잖아요. 말씀하면 중간에 끊기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다니는 어머님들은 제가 바쁜 거 아니까 좀 이해해 주는데 옛날에 어떤 엄마는 전화 한 번 하면 이제 3시간 동안 돼 있어요. 어머니 제 수업 들어가야 돼. 근데 잠시만요 하면서 또 막 이야기하고 힘들어요. 학원이라는 게
3D 잡이에요. 3D 잡. 이제 고배 법칙 갑시다. 고배 법칙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고배 법칙은 대칭적인 경우의 수죠. 그래서 대칭적인 경우의 수고 얘는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이고 따라서 얘는 뭐야? 곱한다는 걸로 계산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까요? 위에 예시 한번 봅시다. 영화 세 가지에 연극 두 가지라 했잖아요. 영화 한 가지와 연극 두 가지를 선택한다 했잖아요. 맞죠? 그럼 영화 A 연극에 따라 A 영화에 따라서 연극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죠. 근데 B 영화에 따라서 연극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죠. C 영화에 따라서 연극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죠. 이게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곱하는 거예요. 쌤이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좀 신기하죠 이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이런 고배 법칙하고 화배 법칙 지금까지 이상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경우의 수 문제부터 안 헷갈려요. 알겠니? 자, 잠시 스탑하고요. 그 뭐지 29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절대 보지 마시고 229-5번 그 다음에 29-7번 그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절대 보지 마시고. 자,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뭐냐면 이런 거 쉬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잘 안 풀리지? 이런 느낌. 자, 중학교 때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A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B랑 C가 있어요. 이렇게 있었죠. 중학교 때는 맞지? 그러면 항상 이게 색칠하기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 색칠하기 문제라고 좀 대학교 때 배우면 이거 채색 문제라고 그래요. 채색 문제.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교 가면 채색 강식이라면서 배우면서 식으로 막 배워요. 졸라 어려워요. 돌아봅니다. 알겠죠? 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알겠죠? 그럼 색칠하기 문제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작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지금 수업 시간표 짜고 있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이 나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에 풀이하겠어요? 제가 풀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풀이하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12시부터 지금까지 1시간도 못 쉬고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려고 내가 수업을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아이들이 내 수업을 좋다고 해서 하나 깔고 두 개 깔고 이래고 하니까 이래 돼버려갖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지훈이가 만약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훈이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한테 선생님 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10시에 수업 듣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 안 돼요? 제가 안 되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둠 활동할 때도 약속 정할 때 이 시간에 보자 이래 말 안 하고 여러분 해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안 되는 사람부터 먼저 찾잖아요. 그럼 일단 이걸 먼저 제끼고 그러면 이제 되는 시간에서 우리가 정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 수학 시간 짤 때 여러분한테 뭐를 물어봤어요? 월수금에 10시 이후에 스케줄 있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일단 스케줄 있어버리면 나는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예민한 걸 먼저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A는 세 군데에서 만나죠. 근데 B도 사실 세 군데에서 만나고요. C도 세 군데에서 만나고 D도 세 군데에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A부터 색칠할 필요 없어요. B부터 칠해도 됐고요. C부터 칠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배웠던 중학교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보시면 A는 몇 군데에서 만나요? 네 군데. 근데 B는 몇 군데예요? 세 군데. C는 몇 군데예요? 세 군데죠. D는 몇 군데예요? 세 군데. E도 몇 군데예요? 세 군데죠. 그러니까 얘는 A부터 색칠을 하는 거예요. 알파벳이 A라고 A부터 색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얘는 E부터 색칠하는 게 맞다고. 알겠니? 근데 가끔 E부터 색칠 안 하고 얘부터 색칠해도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시작은 항상 가장 많이 인접한 내용에 색칠하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색을 색이 중복되는 경우가 색이 중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색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알겠니? 그러면 이게 있다 없다로는 안 하지거든요. 이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알겠니? 그럼 없을 때가 사실은 뭐냐면요. 한자 쓰면 안 되는데 맞지? 한자 쓰면 늙어 보이잖아. 그치? 없을 때는 사실 뭐냐면 그게 중학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푸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푼 친구 알겠지만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지 다를지를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그럼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랑 색깔이 다른 경우는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에 못 풀어요.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한 줄로 그냥 곱하기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다음에 여기 몇 가지예요? 5가지 색칠하면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이거 2개 뺐으니까 뭐야? 3가지. 여기는 이거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가지. 이러면 끝난다고. 알겠니? 근데 이런 느낌으로 얘를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안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게 어려웠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색칠하기 문제가 항상 그걸 시작해야 돼요. 일단 시작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근데 보통 고1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 게 A부터 시작하면 되긴 돼요. 왜냐면 A가 제일 그 컴플리케이트 돼 있어 복잡해져 있어요, 사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수능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알겠니? 수능 문제는 가장 복잡한 걸 먼저 놔요. 알겠니? 이거는 그 요번에 우리 시험 테스트에도 나왔죠. 우리 테스트에 쌤 어떤 문제 냈어요? 함수의 경우의 수 문제 냈잖아요. 맞잖아요. 한 칸 차이는 그 fn 플러스 1 빼기 fn이 4라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게 제일 복잡한 힌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세야 된다. 그게 가 조건이 여러분 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를 먼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가가 fn 플러스 1이 빼기 fn이 4라는 거였고요. 나가 1대1 대응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가 1대1 대응이고 나가 fn 플러스 1 빼기 fn이 4라고 돼 있어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돼요. 1대1 대응은 그냥 대응만 시켜주면 끝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 복잡한 거 자, 수업 웃기게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지랄 같은 걸 먼저 색칠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색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케이스 분류해서 합의 법칙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야? 그냥 푸세요. 그냥 풀기.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십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어보면 왜 이게 어렵냐면요. 고등학교 문제는 실제로 이 문제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개념 원리에도 이 한두 개 있지 없어요. 교과서에도 그냥 필수예제 문제 한두 개 있지 연습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예제는 쉬운데 연습 문제 풀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 케이스 문제는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껴져요. 자, 볼게요. 쌤이 A의 색칠을 할 건데 A의 몇 가지예요? 자, A, B, C, D를 할게요. 자, A의 색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아무 때나 색칠, 그 다음에는 A에 인접한 영역 아무 때나 색칠해도 돼요. 그러니까 D에 먼저, E에 먼저 색칠해도 상관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붙어있는 것끼리 색칠해야 돼요. 알겠어요? A에 색칠했다가 B에 색칠했다가 갑자기 C에 색칠하면 안 돼요. 알겠니? 오케이. 아, 맞다. 야, 잠시 좀 재미난 소리, 좀 웃긴 소리 하나만 해도 돼요? 나 이거 지훈이가 오면 꼭 하고 싶었는데 해도 돼요? 수업에 혹시 방해돼요? 한 5분밖에. 어제 기룬이가 정말 멋진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도 그래. 너무 재밌었어.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있죠. 그거에서 나 이거 미칠 것 같아. 이런 문제잖아. 입장권이 5,000원인데 그 30명 이상 단체가 가면 20% 할인한다. 그럼 몇 명 이상 가면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그런 문제 있잖아. 그래서 내가 풀었거든. 5,000 곱하기 x 그 다음에 먼저 5,000 곱하기 그러면 이제 단체권 사자 그 다음에 20% 하니까 이거잖아. 그럼 얘보다 이게 유리해야 되니까 이게 가격이 더 작아야지 이제 이게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이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중학교 1학년 독특하다 그렇지. 기훈이 천재더라 천재. 기훈이가 뭐라고 하냐고요. 너무 재밌었다. 네 동생이라서 말하는 거야. 기훈이가 쌤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 질문한 거야. 왜 하니까 얘는 표를 많이 샀잖아요. 왜 하니까 많이 사면 당근마켓에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안 재밌나?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표를 이게 답이 24개는 25개거든요. 근데 24개 사고 24개 사면 값이 똑같거든요. 그럼 얘는 24장밖에 못 샀고 얘는 30장 산 거잖아요. 그럼 30장 샀기 때문에 얘가 표가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기루이가 다음에 또 갈 수 있지 않냐 이러더라고. 나는 정말 그 소리 딱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쟤 천재다. 저 칭찬했어요 이렇게. 근데 기분아 그렇게 불면 안 돼. 네 동생 너무 귀엽지 않냐 그거는? 이거 오늘 수업마다 그냥 오늘 수업마다 말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지훈이 동생이라서 이름을 실명을 거론했고요. 다른 수업은 실명 거론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너무 어제 했던 수업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제 저 기훈이 때문에 힘이 팍 세지버렸어요. 자, 그럼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먼저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죠, 맞죠? 그다음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뭐야? 4가지밖에 안 되겠죠, 맞죠? 그다음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맞지?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게 A하고 C가 다르니까 3가지예요, 맞지? 맞지? 근데 E에 색칠을 하려고 했는데 봐봐, 요거 두 개 색깔이 같았으면 3개를 칠할 수 있죠. 근데 요거 두 개 색깔이 다르면 몇 개? 2개밖에 못 칠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B하고 D가 색깔이 같으면 E에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잖아. 맞니? 근데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면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2가지밖에 못 칠하잖아. 그러면 이제 꺼야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거야. 중복되는 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문제야죠. 그럼 어떻게 볼래요?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B하고 D가 색깔이 다른 경우.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5가지, 4가지, 3가지.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B랑 D가 색깔이 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자,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데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어요. 맞죠? 햄버거가 3종류씩 있어요. 다음에 꼭 사줘야겠다. 계속 맛있는 거 이야기하니까. 그럼 네가 선택한 거 3가지. 네가 선택한 거 3가지야. 근데 쌤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했어. 그러니까 지훈이가 쌤이 선생님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훈이한테 난 이 먹는 거 먹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훈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죠. 근데 갑수 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가지. 왜냐면 난 지훈이 먹는 거 먹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B하고 D가 색깔이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야? 1가지를 선택권밖에 없다. 이 느낌이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제 요거 2개 색깔이 같으니까 실제 내가 여기서는 색깔이 다른데 요거 2개밖에 안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칠해야 돼? 3가지를 칠해야 돼. 알겠니? 근데 여기는 이제 A에 5가지, B에 몇 가지? 4가지, C에 몇 가지? 3가지. 이제 D에 칠할 건데 D는 당연히 얘랑 색깔이 달라야 돼요. 맞죠? 근데 얘랑도 색깔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2가지인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2가지면요.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이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어차피 이거랑 이거 색깔이 다르면 되니까 여기는 3가지 맞잖아요. 하면서 왜냐면 여기 1가지, 여기 2가지니까. 맞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개수가 3가지로 끝나야죠. 그래야지 이게 더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얘랑도 색깔이 다르고 얘랑도 색깔이 다르고 얘랑도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이에 칠할 수 있는 건 언제 3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2가지를 칠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가지였다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끝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2가지로 끝나잖아요. 3가지로 안 끝나고 2가지로 끝나잖아요. 이게 비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색칠하는 건 대칭인 거예요. 맞냐? 요까지도 색칠하는 건 대칭이야. 맞지? 근데 요거랑 요거는 무슨 대칭이야? 요까지는 같지. 근데 얘는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곱해서 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2개는.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이 2개를 뭐예요? 합쳐야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또는이면 합의 법칙이고 그리고는 곱의 법칙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수학생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은요 다 써요. 문제 쓸 때. 그러니까 문제를 쓸 때 이거는 합의 법칙으로 쓸 수 있는 문제, 이거는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무조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같이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합칠 건지 언제 더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합칠 거냐? 비대칭이면 합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대칭이면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80까지가 될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240까지가 되죠. 최종적인 정답은 420까지. 알겠니? 오케이? 맞춘 사람. 문제는 절대 안 틀리겠죠. 문제 절대 안 틀리면 돼요. 알겠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나중에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 문제는 이제 이거 아니에요. 얘는 중복이 없어요. 얘는 중복이 없다고. 왜냐면 봐봐. 여기 5개잖아. 여기 4개고 여기 3개지. 맞지? 그럼 여기는 이거랑 이것만 다르면 되니까 3개잖아.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랑 이것만 다르면 되니까 3개 끝. 얘는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E가 D랑만 붙어있지 B랑은 안 붙어있잖아. 아까 이 문제는 E가 D랑도 붙어있지만 B랑도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칠한 놈하고 이마하고 같이 뭐야? 영향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청 재밌지 않니 이거? 100% 시험 나와요.
100% 시험 나오고 애들 겁나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야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쌤 적어 지금 짚어줬잖아. 어떤 거는 나눠서 풀고 어떤 거는 안 나눠서 풀기 때문에 어렵거든. 근데 넌 짚어줬잖아. 뭐야? 중복되는 색이 있을 때는 나눠 우서하고 중복되는 색이 없을 때는 그냥 한 줄로 푸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끝. 자 연습 문제 숙제로 하고요. 혹시나 그래도 풀어쓰면 질문 받아줄게요. 혹시나 질문하고 싶다. 아니면 다시 풀어보고 질문하고 싶다면 순열로 넘어갈게요. 이거 적었어요? 이거 위에 좀 적어놓죠. 이거 빨간색으로 되게 좋은데 색칠하기 문제. 요즘 필기 놓쳐도 상관없죠. 집에서 컬링 해보면 찾을 수 있죠. 요즘 이게 애들이 필기가 안 해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필기 안 하대. 필기 안 하냐니까 집에서 할게요 그러는데 뭐 내 칭찬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같은 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팔짱 듣고 계속 수업만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필기할 거 다시 보면서 복습하고. 필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수업을 녹음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 핸드폰에 제 대학 다닐 때 수업이 녹음돼 있어요. 집에서 복습하려고. 그때는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저는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안 풀리면 그 부분 녹음 딱 들어보면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걸 착안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물론 그거 불법이거든요, 녹음하는 거.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미리 갔어요. 저는 교수님 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 공부 잘해야 된다.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어는 해도 된다 하는데. 쌤 대학교 좀 쪽팔리지만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 1등이거든요.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질문했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숙제 해오시고. 자, 이제 순열 조합 해볼게요. 순열과 조합인데 훨씬 쉬워요. 경우의 수보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보다 구의 법칙보다 훨씬 쉬워요. 이 순열 조합이. 알겠지? 이거는 훨씬 쉬워. 이미 잘하면 그 가연이하고 송민이하고 송민이 맞지? 이름이 비슷한 애들은 너무 많다. 민준이가 학원에 5명이 있어. 4명이 있어. 소민이가 학원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훈이가 없네. 학원에. 동현이가 3명이 있고, 동현이 4명이 있네. 더 웃긴 건 동현이는 한 반에 동현이가 2개가 있어. 큰 동현, 작은 동현이라고 부를 수 있어. 누군지 알지? 너네 친구들이. 자, 이를테면 4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사전식 배열로 나열해보자. 1, 2, 1, 3, 1, 4, 2, 1, 2, 3, 2, 4, 3, 1, 3, 2, 3, 4, 4, 2, 4, 4, 1, 4, 2, 4, 3 이렇게 배열하지, 맞지?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가 나타나는데 이런 건 좀 중요하죠. 미리 설명하지만 자연수 배열할 때는 0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0이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생각하시고요. 0이 있으면 첫째 자리가 0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이거였죠.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그걸 곱해라. 맞지?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요. 4, P, 3. 뜻이 뭐냐면요. 서로 다른 4개에서 4, P, 2. 이건 기호로 이렇게 표해요.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이 뜻이에요. 알겠니? 그럼 P가 뭐냐면요.
P가 뭐냐면요. 퍼뮤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순전히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앞글자 P를 빼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호를 이제 그냥 순열로 조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R개를 택하여. 자,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N개에서 몇 개를 택하여 R개를 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알겠지? 자, 쌤이 너네 좋아하니까 하나 이해할게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배웁니까? 중복순열을 배워요. 뭐냐면 중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배워요. 그래서 고2 때는 N이 R보다 작아도 돼요. 그러니까 5개에서 우리는 3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2개에서 4개에서 5개를 선택 못 하잖아요. 왜냐면 4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선택한 걸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고2 때는. 그러니까 어렵죠. 중복에서 선택할까. 여러분 중복에서 선택한 다음에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아,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고1 때는 중복 없는 것만 배운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안 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고 이것을 순열이라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MPR. 그럼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처음에 선택한 게 몇 가지야? N가지 맞지? 맞지? 그럼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N 빼기 한 가지 맞지? 세 번째 선택하는 게 몇 가지야? N 빼기 두 가지 맞지?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번째 선택하는 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R번째는 N 빼기 R인데 여기 왜 더하기 1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여기 이거 더하기 왜 1을 해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숫자 5는 몇 번째, 자연수에서 몇 번째 숫자예요? 5번째 숫자죠. 맞니? 근데 0을 포함하면 몇 번째 숫자예요? 6번째 숫자죠. 그럼 얘는 1부터 빼요? 0부터 빼요? 0부터 빼잖아요. 그러면 얘가 R번째가 되려면 R을 빼야 돼요? R 빼기 1을 빼야 돼요? R 빼기 1을 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고 얘가 퍼스트고 얘가 세컨드고 얘가 서드라고. 알겠니? 근데 퍼스트 때는 N개가 있어서 N개를 다 나열하잖아. 그러면 하나를 빼요 안 빼요? 안 빼고 0을 빼잖아요. 그럼 세컨드에는 하나를 더 빼잖아. 하나를 빼잖아. 그럼 서드는 2개 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세 번째가 2개를 빼잖아. 3을 빼는 게 아니고. 그러면 R번째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N에서 R 빼기 1을 빼줘야지 R번째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이 있는 거야. 쌤 R개를 나열하는데 왜 더하기 1을 해요? 이래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야 돼. 숫자로 한번 볼까? 7개에서 쌤이 3개를 선택해서 1년으로 나열할 거예요. 알겠니? 그럼 첫 번째 몇 가지예요? 7가지. 두 번째 몇 가지예요? 6가지고 세 번째 몇 가지예요? 5가지잖아요. 7 빼기 3이 아니잖아요. 4가 아니잖아요. 7 빼기 2잖아요. 왜? 7에서 처음에는 0을 뺐을 거고요. 왜? 뺄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 나열하면 끝이니까. 그럼 두 번째 나열하는 건 뭐야? 7에서 하나 뺀 걸 나열할 거고요. 세 번째는 뭐야? 7에서 2개 나열하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n 빼기 r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쌤 R인데 왜 더하기 1을 해요? 1의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적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irst, 얘는 뭐야? second, 얘는 뭐야? third가 되겠죠. 알겠니? 그럼 first, 그러면 second일 때
두 번째일 때 2를 빼고 세 번째일 때 5를 빼요. 2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R번째는 R 빼기 1을 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순열 이게 끝이에요. 순열 이게 끝. 지울게요. 자, NPR에서 P는 permutation 순열의 첫 글자이다, 맞죠? 순열, permutation. 발음이 참 어렵죠. permutation. 내가 이거는 발음 못하는 거야. 피읍들하고 좀 어렵다, 이거. 옛날에 나 연습 많이 했거든요. 부페를 미안합니다. 자, 3P는 그럼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2를 뺀 게 아니잖아요. 3에서 1을 뺀 거죠. 맞죠? 4P4는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3을 뺀 거잖아요. 4에서 4 빼버리면 0되고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5P4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맞죠? 6P4는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알겠지? 자, 이제 그 경우의 수는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경우의 수는 뭐냐면요. 항상 이걸 좀 유식하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자, 설명은 내가 지금 할 건데 뭐냐면 이거 더블 카운팅이라는데 이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3P 2를 하면요. 그냥 3 곱하기 2에서 6이죠. 그러니까 3P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버리면 얘는 3 곱하기 2니까 그냥 숫자로서 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서의 그냥 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근데 이거의 뜻이 결국 뭐예요? 서로 다른 3명을 중 2명을 뭐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알겠니? 자, 그럼 더블 카운팅이 뭐냐면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한글로서 있는 글과 수학적으로 계산한 산수의 개수가 같은 의미라는 걸 빨리 파악하는 게 편해. 경우의 수를 잘 푸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더 적어볼게요. 수학 문제지. 서로 다른 글이 다르잖아요, 맞죠? 맞지? 근데 저게 2번과 똑같은 거라는 걸 느껴지어야죠. 문제집이 몇 개 있어요? 3권이 있죠. 그 중에 나는 몇 개를 풀기로 했어요? 2개. 자, 정석하고 개념원리가 있어요, 맞죠? 정석을 먼저 풀고 개념원리를 풀 수도 있죠. 개념원리를 먼저 풀고 정석을 풀 수도 있죠. 그럼 문제를 푸는 데는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똑같잖아요. 이게 더블 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 문제가 그 소민이가 딱 읽었을 때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딱 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알겠니?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개수만 빨리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딱 나와 있으면 그 문제에서 n이 뭔지 r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더블 카운트.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어렵게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첫 번째는 뭐야? 말 그대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내는 방법. 알겠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복잡하게 냈는데 거기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기 헷갈리게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똑같은 말이거든. 여기까지 인정되니? 근데 너네가 지금 수학을 좀 하니까 너네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1번을 못 푸는 애는 한 명도 없잖아. 고등학교 1학년 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3번을 딱 질문하면 못 푸는 애들 많다고. 문제는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3번을 딱 읽으면서 이게 뭐다? 아, 1번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걸 더블 카운팅이야.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개수는 똑같아져서 똑같은 상황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걸 더블 카운팅.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없어 고등학교에는.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서 계산만 빨리 끝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왜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냐면 계속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거든. 그 상황에만. 아까 우리 색칠하기 문제 너네 왜 어려웠지?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다른 상황이니까 다른 상황을 케이스를 분류해서 이제 같은 상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림만 보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그때 힌트를 딱 이래 제시했다가 야 BD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이러면 다 풀었을걸요. 고민도 없이 다 풀었을걸요. 근데 욕심에 이랬잖아. 이거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곱하기 하면 풀릴 것 같은데 해서 계속 풀어는 봤잖아. 근데 이걸 한 줄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더블 카운팅. 알겠지? 하나 적어 놓을래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상황 같지만 결국은 뭐야? 결국은 경우의 수는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여러분이 그냥 필기하시면 내 적기가 좀 이제 다른 상황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상황이라서 경우의 수는 똑같은 케이스 2개 이상을 더블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다른 상황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상황인 2개 이상의 케이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똑같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풀 거예요? 쉬운 케이스로 풀 거 아니에요. 내가 딱 읽었을 때 이거는 풀기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나 결국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그럼 쉬운 케이스로 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이 문제를 냈지? 맞지? 그럼 이 문제를 내는 순간 어떤 사람이 이래 풀 수 있지 않을까? 1, 2, 3 세 숫자를 이용한 두 자리 자연수 개수. 나는 이래 구해야지 이래 풀어도 되는 거 아닐까? 수학 문제집이 3권이라며.
그럼 숫자가 3개 있다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2개 수학 문제집 뽑는다면 그럼 숫자 2개 뽑으면 되잖아. 맞잖아. 근데 내가 정석을 먼저 풀까 개념 원리를 풀까? 개념 원리를 먼저 풀고 정석을 풀까? 순서를 정해야 되지. 그럼 얘는 자릿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3번 난이도가 편해요? 이 난이도가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죠. 이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요걸 잘해요. 요걸 어떻게 잘하냐? 엄청 연습했어요. 엄청. 나는 그 진짜 말하지만 나는 지훈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지훈이가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정마가 수학 잘한다는 생각 잘 안 들었거든요. 지금 진짜 잘하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처음에 경우의 수를 이렇게 잘 풀게 될지 상상 못했다고요. 난 되게 어려웠어요 경우의 수가. 그럼 이렇게 잘 풀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게 뭐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설명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경우의 수가. 저는 이런 경우의 수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3학년 때 돼서 조금 부끄럽지만 교수님도 인정했어요. 저 경우의 수는 진짜 가수가 내보다 더 잘 푸는 것 같다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쌤이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딱 해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노력이 조금 시간이 다른 것보다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이런 케이스로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풀려요. 분명히 다르게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MP가 30이래요. MP가 30이래요. 자, 풀기 전에 얘는 뭘 해야 하냐면 n이 2보다 크다고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무조건 자연수예요. 무조건 자연수. 그럼 얘는 자 n 곱하기 n 빼기 1 이 30. 그러니까 이게 2가 아니라고요. 1 빼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럼 답은 자연수가 나오니까 답은 6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알겠니? 근데 답은 이제 6만 해줘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주관식으로 안 나오잖아, 맞죠? 요 숫자를 알 때는요 생각보다 좀 편해요. 어떻게 보냐면 4 곱하기 3 30 아니네. 5 곱하기 4 30 아니네. 6 곱하기 5 30이네. 얘는 6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는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런 걸 빨리 구하는 것도 센스야. 그거는 노가다가 아니고 그거는 얍사리가 아니고.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풀이는 이렇게 풀려져 있지만 5 곱하기 30 아니네. 6 곱하기 5 오케이 6이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알겠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2번 2번은 자 2n-1 2n-2가 44 곱하기 n-1이지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거는 2n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공통적으로 n은 2보다는 커야 되죠. 맞죠? 자, 여기 2 있으니까 4를 묶어내자. 그 다음에 요걸 먼저 하자. 2n 빼기 1, 그 다음에 n 빼기 1 이렇게 다 전개한다. 미친 거야. 알겠지? 무조건 약분된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44 곱하기 n 빼기 1이잖아. 맞지? 요거 약분하면 11이고요. 요거 약분하면 없어지고 요거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뭐야? 2n 빼기 1이 11이 되니까 n은 6이 되겠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방정식 풀이. 그냥 방정식 풀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부분 좀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제 n 팩토리얼의 정의 한번 가볼게요. n 팩토리얼의. 자,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고 이거 내가 아마 수학상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소개는 했을 거예요. 소개는 했는데 우리가 숫자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해요. 근데 이 n 팩토리얼은 원래 기본적인 약속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걸 그걸 n 팩토리얼이에요. 알겠니? 그럼 이 n 팩토리얼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학교 때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뭐예요? 2 곱하기 1이죠.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죠? 중학교는 1을 배웠는데 그래서 난 중학교 경우에서 공부할 때 설명할 때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2명을 1로 나눈다. 앞으로 1을 하지 말고 뭐야? 2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합니다. 3명을 1로 나누는 건 뭐야? 3 팩토리얼. 알겠니? 그 다음에 4명을 1로 나누는 거 4 팩토리얼. 알겠니? 여기서도 봐라. 더블 카운팅 있잖아. 4 팩토리얼의 수학적 뜻은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경우의 수를 많이 드는 거야. 서로 다른 4명을 1절로 나열하는 거. 알겠니? 자, 이제 여기서 또 값수 쌤이 알려주는 또 하나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럼 어차피 얘도 1절로 나열하고 이것도 1절로 나열하잖아.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보셔야 돼. 이거와 이거의 차이. 지훈아, 혹시 경우의 수 수업이 그 대성에서 들은 거랑 비슷한 일이야? 다르니? 왜? 안 비슷해? 설명하기도 뭐 많다고? 이거랑 이거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어떤 차이? 혹시 차이지? 뭐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뭐 있을 것 같아? 우리 2개 배웠잖아. 이건 순열이고 이건 팩토리얼이잖아. 얘는 이제 이게 순열이고요. 얘는 팩토리얼이잖아. 팩토리얼을 한국말로 계승이라고 불러요. 계승. 알겠죠?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저도. 여러분 룻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니? 루트 이거지. 왜 제곱근이라고 안 읽어? 안 써봤죠? 그 제곱근이 읽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루트 이 제곱근이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의 식민지인가 계속 영어를 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곱근이라고 안 읽잖아요. 근데 제곱근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읽으면 팩토리얼이라고 한국말로 읽으면 계승이라고 해요. 계승. 한자 용어예요. 승이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단처럼 곱한다. 계단 개자. 그러니까 한 개씩 줄여가면서 다 곱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계승. 오케이. 승이 곱한다. 한자 용어예요. 적혀있죠. 있죠. 구라 아니죠? 그럼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의 차이점. 혹시 가연이 차이점 알 것 같아? 이거 두 개 차이점. 얘도 서로 다른 게 나열하는 거고 얘도 나열하는 거잖아. 가연 차이점 알 것 같아? 소민이는? 팩토리얼은 맨 끝에 1 곱할 때까지 계속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고 순열은 1이 안 나와도 정답. 저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뭐냐면요. 선택해서 나열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이 있지만 10명을 다 나열할 필요 없죠. 10명 중에 몇 명만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맞죠? 얘는 뭐예요? 모두 다 나열해요. 이해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 있지? 여기 책이 없어. 여기 필기가 없어. 왜 없지? 정석 돌았나? 형식. 어? 왜 없지?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요 밑에 하나 더 적자. 요 밑에. MPN이 결국은 무슨 뜻이야? N 팩토리얼.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 결국 MPN이라는 뜻이죠. 맞죠? 이해되겠어요? 왜냐하면 N명 중에서 N명을 다 나열해 온 게 결국 N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뭐라고? M 그러니까 뭐 요렇게 적어도 되고 쌤이라면 요래 적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N 팩토리얼이 곧 MPN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 팩토리얼이 곧 MPN.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적어봐요. N 팩토리얼은 NPN이다. 여기에 적어놓을까요? 그래서 이제 NPR을요 팩토리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옆에 잠시만 보자. 쌤이 그 제곱근 배울 때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1제곱부터 어디까지? 20제곱까지 외우라 맞지? 엄청 강조하잖아. 많이 쓰이더라 이거 사실은. 맞지? 여기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웠으면 좋겠거든. 0팩토리얼은 나중에 배울 건데 0팩토리얼은 0개를 나열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는 그냥 한 가지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0팩토리얼은 그냥 약속으로 1이에요. 약속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왜 약속이 되는지는 증명도 가능해요. 알겠죠? 약속이 아니고 증명 가능해요. 좀 이따 해요. 알겠죠? 그럼 1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럼 2팩토리얼은요 2고요. 4팩토리얼은요 6이고요. 4팩토리얼은 24고요. 5팩토리얼은 120. 순서대로 적다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맞죠? 중간에 딱 말아보면 어렵지. 6팩토리얼은요 720이고요. 요 정도까지는 좀 암기하는 게 편해요. 요 정도까지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쌤처럼 경우의 수 빨리 풀고 싶으면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요 정도까지.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곱해보면 이게 720이에요. 720. 저건 없으면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자, 이제 NPR을 봅시다. 여기 적혀있는데 NPR은 N부터 시작해서 뭐야? 몇 개를 곱해? R개를 곱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R개를 곱하기 때문에 여기에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해진다. 맞지? 맞지? 그럼 이 다음 숫자는 뭐야? 이 다음 숫자는? 이 다음 숫자는? N 빼기 R 더하기 1 다음 숫자는 뭐야? 전의 숫자는? N 빼기 R이지? 맞잖아. 한 개씩 줄어야 되고 있잖아. 이 다음 숫자는 뭐야? N 빼기 R인 거 알겠니? 그 다음 숫자는 뭐죠?
그 다음 숫자는? 아니 이 다음 숫자는 뭐겠니? 한 개씩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맞잖아. m 빼기 r 더하기 1에서 지금 얘 한 개씩 줄어들고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이 다음 숫자 뭐겠니? m 빼기 r 아니야? 그 다음 숫자는 뭐니? m 빼기 r 빼기 1 아니야? 그 다음 숫자는 m 빼기 r 빼기 2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숫자부터 1까지 그냥 곱해버린다고. 이해돼? 근데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값이 달라지니까. 그걸 분수 씌워서 나눠버린다고. 알겠니? 그래서 NPR은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P3을 계산할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거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 이렇게 계산 방법이 있다고. 알겠니? 근데 두 번째 계산 방법은 뭐야? 5 팩토리얼을 5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실제로 봐봐. 얘는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는데 2 곱하기 1을 나눠주니까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0팩부터 6팩까지 외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머릿속으로 이 생각이 드는지 쌤! 이렇게 계산이 다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배웁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 증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지금 증명을 하잖아요. n이 몇 개인지 알아 몰라? r이 몇 개인지 알아 몰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이런 거는 저렇게 고쳐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NPR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표시 방법이. 이해되겠어? 오늘은 가연이가 사복을 입고 왔어. 근데 3월 2일날 수업을 하는데 교복을 입고 올 수 있잖아. 그래도 가연인 거는 가연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NPR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1번이 괜찮죠. 왜? 제일 편하니까. 근데 우리 2번을 왜 알아야 돼요? 1번으로 안 풀리겠지. 왜? 여기 몇 개 n이 뭔지 알아 몰라? r이 뭔지 알아 몰라? 그럼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곱해야 되는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때는 이렇게 고쳐서 풀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NPR을 이렇게 약속해요. NPR을 n 팩토리얼 빼기 m 빼기 r 팩토리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알겠니? 이래 약속했는데 이제 잘 보자. 더블 카운팅이 뭐냐면 자 더블 카운팅 한번 볼게. 이 중간에 좀 이상하다. 2번 여기 말하는 2번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더블 카운팅이 뭐냐면 그러면 자 MPN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 많이 들어보면 뭐야? 서로 나누는 게 설 1열로 나누니까 n 팩토리얼이 되어버리잖아. 맞지? 근데 이걸 첫 번째 공식을 써버리면 뭐야? n 팩토리얼을 0팩으로 나눈 거잖아. 따라서 2번이 증명이 되잖아. 0팩은 그리고 0팩을 1로 해주지 않으면 저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 0팩을 1로 약속을 해줘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0팩이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2번은 요렇게 세트로 그냥 외우시라고. 요렇게 세트. 2번은 아까 내 4번을 적으려는데 굳이 4번 적을 필요 없고 요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문제 세 번째 MP0은 n 팩토리얼을 n 빼기 0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NPM분의 NP니까 얘도 이제 1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하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n명에서 몇 명을 나열해? 0명을 나열하잖아. 그 나열 안 한 거잖아. 그럼 개수 몇 가지야? 0가지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경우의 수는 뭐야? 난 경우의 수는 굉장히 인문학적이라 생각하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한 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계속 놀았어. 잘 때 되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너무 허비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한 가지를 한 거야. 인문학적으로 달라 이 말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안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 진짜 공부 많이 할 때 하루에 공부 안 저는 하루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았던 게 공부 안 하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맨날 공부했어요. 저는 그 부산대 도서관을 안 가본 날이 없을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맨날 도서관에 있었어요. 도서관에 맨날.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래서 이제 30번 30-3번 얘가 이제 구할 때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 구하라면 뭐야?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누고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에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너무 좋다 맞지? 이거랑 이게 없어졌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n은 뭐야? 자, 요거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n 팩토리얼에 만약에 내가 n 플러스 1을 곱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해돼? 그럼 n 팩토리얼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제에 이런 거 좀 잘 나온다 얘들아. 문제에 이런 거 잘 나온다. 이거 뭘까? 그냥 이게 24니까 721에 하는 게 아니고 6 곱하기 5잖아.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 하니까 이거는 6 팩토리얼. 그게 지금 내가 문제 풀면서 썼던 방법이죠. 이걸 나열해버리면 어떻게 돼? n 팩토리얼은 6 곱하기 뭐야? n 빼기 1 팩토리얼이라고 해야겠지. 혹자는 이렇게 구했다고. 혹자는 어떻게 구했냐면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댕댕댕 2 곱하기 1에 곱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댕댕댕 2 곱하기 1 혹자는 이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그래서 얘랑 하고 얘랑 약분했기 때문에 여기가 1에 찾았을 거라고. 이해되겠어? 맞지? 그럼 경우의 수가 이렇게 풀었으면 실력이 있는 애는 아니죠. 실력이 있는 애는 여기서 이걸 곱했는데 n팩이 됐다. 그럼 이게 n이겠지. 그러니까 n이 6이죠. 알겠니? 그럼 요 문제 옆에 요거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죠. 아니 밑에
경우의 수를 딱 설명하면 수업하면 보통 모든 수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이건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문제 많이 풀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저는 이 단원보다 재미있는 수학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수학이죠.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안 하는데 그 곱하기 더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된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가끔씩 그 수학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물론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는 뭐 듣보잡 유튜브지만 경우의 수 보면 애들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 이것만큼 재밌는 수학이 없죠. 이 진짜 재밌죠 이 수학. 자, 요거 한번 찾아보자. 이제 n이 6이라고 찾았죠. 동시에 만족한다 했으니까 n이 6이라는 거 일단 찾았어요. n이 6이라는 걸 찾았고 그럼 얘는 이제 요거 적으면 3 곱하기 뭐야 n이 6이니까 뭐 5pr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5팩 곱하기 뭐야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 맞지? 그럼 얘는 뭐 6팩 곱하기 뭐야 6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풀어야죠. 자 어떻게 풀죠? 자 6팩토리얼하는 5팩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이게 3으로 바뀌고 뭐야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6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6 이렇게 되겠죠. 맞지? 왜냐면 이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그럼 5팩 5팩이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6 마이너스 r 곱하기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 개씩 줄여간다면. 그럼 이제 요거랑 요게 약분되면 뭐야? 3은 6 마이너스 r분의 6이라는 거죠. 그래서 r을 나가야겠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저희는 절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 근데 이거 1.94 도대체 몇 개 곱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졸라 어렵죠. 알겠니? 자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 보여라. 진짜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칩시다. 요거 하면 수업 마치겠네.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하나 한 5개 정도 칠까요? 진짜 중요해요. 4개냐? 5개. 아우씨. 숙제는 조합 앞까지 한번 풀어보기 숙제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경우에 진도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여행 갔다 와서 동영상 보세요.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진도 끝나지시면 돼요. 자, 30-MPR은요. M 곱하기 뭐야? M-1P-R-. 자, 그러면 MPR은 M 팩토리얼을 뭐야? M 빼기 R 팩토리얼로. 그럼 이게 MPR이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M-1 팩토리얼. 어려울까봐 쌤이 한 개씩 다 적을게요. M 빼기 1에서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을 했다 이런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N 곱하기 뭐야? M 빼기 R 팩토리얼에서 M 빼기 1 팩토리얼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M 빼기 R 팩토리얼에서 M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맞죠. 알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증명원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뭐라고 했어요, 쌤이?
더블 카운팅. 맞지? 자,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뽑아 일렬로 뭐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이게 좌변이죠, 맞죠? 맞지? 자, 우변을 쌤이 요래 한번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n명 중에 서로 다른 n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뽑았어. 맞지? 그러니까 n가지지, 맞지? 맞지? 그럼 남은 n-1명을 중 r-1명을 뒤에 나열하는 방법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5명이 있는데 봐봐, 6명이 있는데 내가 4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맞지? 근데 6명 중에 1명을 먼저 나열했어. 그럼 몇 명 남았어? 6명 중에 내가 1명 나열했잖아. 그럼 6가지잖아. 맞지? 그럼 먼저 몇 명 남았어? 그렇지. 그 5명을 뒤에 3명 나열해버리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더블 카운팅이야. 이게. 그러니까 책에는 이런 게 없다고. 있네, 여기는. 여기 있네. 정석에는 있네. 자, 어떻게 돼 있어? n개에서 한 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는 n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n-1개에서 r-1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거니까 이거 2개 곱하면 이해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2번도 똑같이 증명해보는데 2번은 이런 느낌이야. 잘 봐.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요거는 이 증명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이런 느낌이야. n명 중에서 r명을 나열해서 일렬로 나열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값수 포함, 값수 배제, 그러니까 특정인 배제, 특정인 제외, 특정인 포함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잖아, 맞지? 근데 특정인을 뽑지 않겠대. 그러면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맞지? 근데 그 특정인을 꼭 뽑겠대. 알겠지?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내가 4명을 뽑는데 지훈이를 절대 뽑지 않겠대. 그러면 9명 중에 몇 명? 4명 뽑아서 나열하면 되지. 근데 지훈이를 반드시 뽑겠대. 그럼 지훈이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내가 4명 뽑기로 했기 때문에 지훈이를 반드시 뽑겠대. 그럼 지훈이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러니까 먼저 지훈이 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특정인 이 뭐야? 앉는 자리야. 아니, 이해돼? 그럼 지훈이가 거기에 앉았지. 그럼 이제 지훈이 빼고 자리 몇 개 남았어? 3개. 그러니까 9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해버리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이해되겠니? 자, 필기하시고 집에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필기해 놓으세요.